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지는 좀 있었고요. 다만 여러분 그 10번 같은 경우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답, 그러니까 10번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데 이걸 가져간다는 의미를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지문이 아주 이상했는데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죠.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란 얘기는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요. 1번에 코멘트 달아놓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면세사업자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면요, 등록한 신청한 대로 수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그리고 등록증 교부라는 건 이 공증에 불과한 거죠. 자기가 신청한 대로 그냥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는 과세사업자였어. 그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해당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너 알고 보니까 과세사업자더라. 그러면서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그동안 납부 안 한 걸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동그라미 1번 코멘트. 사업자 등록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수리를 요하지 않으신 거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은 면세사업자로 기재를 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뿐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건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른 거죠. 그 사업 부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거. 이건 국토계획 법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근거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변의 비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이거 확약에 대한 설명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확약이 있은 뒤에 사실적 법률적인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공적인 의사표명, 확약은 실효되는 거죠. 물론 실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통지라는 거는 그냥 행정청이 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구하고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동일한 사유에 의해서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해진 보다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이런 행위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죠. 면허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면허 정지를 했다. 운전면허 정지 생각해 보자고요. 운전면허 정지됐으면 나는 면허 정지 받았구나. 그 기간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면허 정지를 면허 취소로 바꾼다. 그럼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야죠.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거죠. 다만 이 말을 하기 위한 전제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는 없어야 되겠죠. 1번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르면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뒷단 틀렸죠. 행정청은 만약에 신고서가 형식적인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수리를 거부하거나 물론 이때 수리를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반려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대법원은 건축법 제9조 1항의 신고, 이거 통상의 건축신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상의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아. 뒷단 틀렸죠. 신고의 수리를 거부했다. 수리 거부에 대해서 여러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인정하죠. 헷갈리지 마세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요, 수리의 처분성이 없어요. 하지만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쟁의 조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해주고 있죠. 동그라미 3번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서를 심사한 후 수리 행위가 있어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이 되므로 앞단 맞죠? 다 앞단 맞고 다 뒷단 틀렸네. 뒷단이요. 수리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해대고 일단 여기까지 맞아 보여요. 근데 뒷부분 보세요. 신고 필증의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신고 필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리했다는 것에 대한 접수증이에요.
이때 신고필증 교부하는 건 뭡니까? 수리가 되었습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그러니까 국어적인 의미에서 확인입니다. 공증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리 행위가 처분성이다. 신고필증을 발급해주냐 안 해주냐는 이거는 공증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증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처분성이 없다. 막 약간 용어가 섞였는데 동그라미 한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용어가 섞였다는 게 제가 잘못해서 섞인 게 아니라 판례가 용어를 좀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요. 적어놨잖아요.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국어적인 의미의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공증에 불과하다고. 따라서 공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인되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이 신고서를 심사한 후 일정한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했대요.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 이건 뭡니까? 수리했단 얘기입니까? 수리했단 얘기예요. 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당신이 신고한 사항 다 지키세요? 이렇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리가 있었다. 그럼 수리가 처분이죠. 수리됐으니까 이 사람 어때요? 신고의 법률효과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뒤에 있었던 통지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간 좀 개개의 사안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면 못마땅한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4번에서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했다? 이거는 신고를 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 수리가 있었고 별도의 거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동그라미 1번 해설 한번 볼까요? 대통령 훈령과 국무총리 훈령은 특히 중요하겠죠. 법제처가 사전심사라는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각 부장관의 훈령은 사후평가를 할 뿐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그럼 이를 국회 송부해서 국회에 의한 통제. 물론 여러분 이때 국회에 의한 통제는 간접적인 통제에 불과합니다. 이때 14일이 아니라 10일내요, 10일내. 그래서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은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 행사도 포함되지만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법규 명령을 스스로 폐지할 수는 없어요. 폐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그라미 4번. 국회는 국정감사 조사,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이게 다 뭡니까? 행정부에 대한 통제죠. 행정부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행정 입법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간접적인 통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통제라는 건 뭐냐면요.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제도예요. 근데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제도는 대한민국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 인정돼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그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동의 승인제를 인정하려고 그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나 이름 맨날 바꿔서 꼴보기 싫어. 이름 자주 바꿔서 꼴보기 싫다고요. 그 당을 좋다 싫다 문제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당의 그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대표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났죠. 왜 청와대 허락 없이 함부로 이런 걸 동의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배신의 정치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이가 나빠졌던 그게 시발점이 되었던 게 동그라미 4번 나와 있는 이걸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 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그때 사이가 나빠졌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하자 있는 행정행위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라. 여러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앞단이 맞죠? 네, 뒷단 틀렸죠. 처분은 법령의 개피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었다. 이 경우는 여러분 처분의 위법성이 시유될 수 없어요. 이건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위법성 치유 사유가 아니고 여러분 위법성 치유 사유는요. 하자의 치유는요. 절차상 하자만 치유가 됩니다. 하자의 치유는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하자의 치유 정도는요. 취소 사유. 하자의 치유 시기는요. 소재기 전까지. 그 다음에 하자의 성격은 절차상 그 하자에 한정된다.
그것 이외에는 하자 치유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연결해 볼까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예컨대 3분의 2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3분의 2 찬성 못 받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잘못된 거죠. 나중에 토지 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나중에 제출되었다. 나중에 3분의 2 넘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자 치유가 안 돼. 왜? 여러분, 동의자의 동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건 여러분 실체상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치유가 안 된다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대. 그럼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거지.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그 처분의 하자가 설사 여러분 중대할 수 있을지언정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죠.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언더라인.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에요. 언더라인. 그럼 네 번째 줄은 모순이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게 모순이니까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어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겁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갑과 주식회사 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의 해지. 언제를 쳐볼까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 공법상 계약이에요. 중소란 말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안 무서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처분이라는 건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내리 꽂는 거거든. 중소기업? 뭔가 대등한 관계 그런 느낌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법상 계약이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 언더라인 쳐볼까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 이건 처분이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적용이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랑 일맥상통하죠.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공법상 계약은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은요. 처신확공 개입행지, 공법상 계약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여러분 행정대집행법에 적용되는 거는요. 하명의 불이행이어야 돼. 그러니까 처분의 불이행이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의무불이행은 어때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한 강제력 행사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6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럼 재판의 소송기록에 포함 안 됐어도 비공개 대상인 재판 관련된 정보는 뭐가 있을까? 판사 인적사항, 판사 휴대전화번호, 판사의 가족관계, 판사 아들,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이거 공개되면 여러분 재판 관련자가 협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어요. 한편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 건 아니에요. 판사 이름은 여러분 공개한다고요. 판사 이름 공개해야지. 판사도 자기가 떳떳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언더라인 쳐볼까요?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언더라인 쳤고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불구하다. 이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겠죠. 언제는 쳐볼까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 여러분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때 허용되는 범위가 뭡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줄에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이건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보겠습니다. 비교해보시고 공통점은 회의록이죠. 여러분 회의할 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 내용 이게 공개되게 되면요. 그 회의로 인해서 회의에 따른 결의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와서 보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동그라미 1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 인적사항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죠. 이 숙박시설이 모텔 이런 거거든요. 그 모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안 풀어주기로, 해제 안 해주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열받아요? 모텔 주인 열받죠. 그러면은 해제 안 해주기로 반대한 위원 찾아가서 칼로 푹 찌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공개하면 안 돼요. 오늘도 갑자기 제가 좀 미세먼지가 있으면 좀 목이 좀 간질간질하거든요. 오늘 약간 좀 살짝 좀 기침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말할 때 약간 좀 끊는다, 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해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에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되었다. 위에서 그렇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버린 거죠.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항은 아니겠죠.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이미 의사결정이 된 뒤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의사결정이 된 뒤에 그 회의록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은 불이익 입은 사람이 찾아가서 칼로 찔러버린다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 위원들은 겁나서 회의에 참여하겠어 안 하겠어? 회의 참여도 못 하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세무조사 결정은요. 세무조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처분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죠? 그럼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겠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동그라미 3번이요. 공매통지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매통지는요. 공매처분의 구성 요소예요. 공매처분을 하려면요. 먼저 공매 결정을 하고요. 공매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국민 일반에게 공매 사실을 공고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공매 통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공매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이요. 체납자 등은 공매 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이유로 공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 통지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계고서라는 명칭이 한 장의 문서로서 언더라인 쳐볼까요? 일정 기간 내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 이거 철거 명령이죠. 하명이죠.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한다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 이건 계고죠. 그러니까 한 장의 문서에 하명과 계고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명과 계고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갔다면 둘 다 요건이 충족되었다요. 자, 8번이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일반법 맞고요.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절차에 관해 언더라인 쳐볼까요? 절차에 관해 언더라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언더라인 치고 점프하셔가지고 우선 적용 맞습니다. 이게 각종 절차가요. 다양한 법령 조리에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절차는 통일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과태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 여러분 고액이고 상습 두 가지 모두 충족돼야 돼요. 상습만 갖고는 안 되고 고액만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 번 체납했다 그러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가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와 관련돼서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벌 규정은 이건 법치 국가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양벌 규정은 여러분 영업주에게도 과실이 있어야 돼. 어떤 과실입니까?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사정이 없다면 영업주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가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기관 위임 사무 언더라인 쳐볼까요? 이때 지자체는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 회사도 제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 사무를 할 때는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이에요. 그런데 자치 사무가 아니라 기관 위임 사무일 때는요, 국가기관의 일부라고. 그렇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9번 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리고 9번 동그라미 1번도 좀 어려웠죠. 변상금 부가처분이 당연 무효다. 그러면 여러분 변상금 납부한 사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해당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일 것이고, 그리고 이때 소멸시효 진행 기산점은 언제냐? 납부한 시점부터 기산점이 진행되는 거죠. 부가처분할 때가 아니라 납부한 때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부가처분은 옛날에 있었어. 납부는 그 뒤에 있었단 말이죠. 납부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납부가 안 됐으면 국가가 아직 부당이득 한 바가 없어요. 변상금 부과만으로는 아직 국가가 부당이득 한 바가 없잖아요. 내가 낸 돈 돌려달라죠. 그러면은 납부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진행되는 겁니다. 부가처분의 부가시로부터가 아니라. 듣고 나면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틀릴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그 행정처분의 존부, 첫 번째 줄 언더라인 쳐볼까요? 행정소송에서 쟁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 처분이 있냐 없냐. 이거 대상적 기억이죠? 대상적 기억은 소송요건이죠. 소송요건은 1심, 2심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심만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상고심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고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상고심에서도 소송요건은 계속 충족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맞는 말. 동그라미 3번 어떠한 처분, 지금 처분이라고 나왔네.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그 근거 법규가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처분성에는 변함이 없어요. 처분의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있건 법규 명령에 있건 법률에 있건 상관없다. 해당 처분 자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4번 어떠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가 되었다. 이때 의제된 인허가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허가 의제가 되는 경우에 그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법상 그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요건 그 불충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면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상대방이 농지 전용 허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10번이요. 행정소송 중 무효등 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동그라미 2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좋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살려줬어요. 동그라미 3번, 4번은요. 선지 자체가 약간 좀 쓰레기 같아요.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 등 처분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만 떼어서 변경할 길이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환지가 뭐예요? 땅을 바꾸는 거죠. 해당 지역 내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그들의 땅을 모두 섞어가지고 그 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의 관계예요. 환지 처분 전체에 대해서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 중에 일부만 떼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이요. 시장 건물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그럼 시장 건물을 줘야 되겠죠. 근린생활 시설을 위한 임시적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대지 시장 건물 부지에다가 근린생활 시설을 축조하려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반려해야 되겠죠. 이때 반려 처분은 적법한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이요. 정년의 초과 또는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 일단 10번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 해설부터 봅시다. 이게 문제 10번이요. 2018년도 소방간부 시험 문제거든요. 출제된 게 그렇게 오래된 문제도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프 모의고사 낸 거는 단 하나도 제가 만든 문제가 없다고. 다 기출지문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좀 이상한 문제, 출제 오류의 소지가 있는 문제도 제가 안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제 오류의 소지가 있는 지문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선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10번은 동그라미 1번, 2번 선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10번 동그라미 3번 선지 보게 되면요. 로마 소문자 2번이요. 원칙적인 판례는 면직된 공무원이 이미 정년을 도과했다고 할지라도 면직 잘렸죠? 그 이후 정년 시까지 급여 청구권이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직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원칙적인 판례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이익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요. 바로 이 판례거든요. 그 밑에 박스 해놨죠. 위에 올라가서 로마자 소문자 1번 코멘트 봅시다. 예외적인 판례를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해당 판례는 이미 정년이 도과되었다. 사망했다.
이때 면책 처분 자체를 다투지 말고 돈 못 받았다 그러면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류적인 판례는 급여 청구권의 회복을 이유로 해당 면책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게 주류적인 판례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10번 동그라미 4번.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서 그 부가세액을 납부해서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럼 과세처분에 무효하게인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이 선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판례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판례예요.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과거 판례는 확인해소의 보충성을 요구해서 만약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그럼 무효하게인 소송 제기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해당 판례에서 언더라인 측을 밑에 보세요. 남아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위법 상태 제거, 즉 납부 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 그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란 얘기인데 현재 판례는 여러분 어때요? 확인해소의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판례예요. 변경된 판례에다가 여러분 두 번째 덩어리 언더라인 보세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해당 볼딕에서 네 번째 줄이요.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주류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보기엔 동그라미 4번도 틀린 선지예요. 근데 다만 이 문제 나올 당시에는 복수정답 인정은 안 됐었고요. 우리는 10번의 동그라미 2번 선지를 가져가고 동그라미 3번 4번 선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렸다고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